정하영 앵커가 짚어줬는데요. 2명의 여성이 붙잡혔는데 이들의 행적이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윤구 대표님, 전문 킬러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설픈 행동들이 많았거든요. 누가 호텔에 고민형을 이렇게 안고 지나가겠습니까? CCTV 앞을. 이제 전형적인 좀 치기 어린 어떤 철없는 여성의 전형으로 보여지는데 예. 사실은 저 고민형 속에 손만 들었다라고 단정하기는 힘들죠. 어떤 뭔가를 숨겨갈 때 예. 그 저 고민형 속에다가 충분히 뭔가 많은 짐을 넣을 수도 있는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저 고민형을 보고 저게 진짜 고민형 단정하기는 힘들다. 만이다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왜? 예. 저 사람 살인자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봐야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이 북한의 어떤 그 전문 즉 그 노동당 35호실 또는 정찰 천국의 전문 킬러다라고 예. 보기에는 어제 공개된 그 인도네시아 여성의 사진을 보니까 예. 이건 뭐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닌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 노란 옷 입은 사람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베트남 사람만 해도 뭐 좀 우리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평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인도네시아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 공개된 저 여자의 얼굴은 명확하게 이제 인도네시아 얼굴인 것 같고 예. 따라서 이번 이 살인 사건은 그 북한이 이제 그 정찰 천국이 직접 뭔가를 하지 않고 예. 간접적으로 뭔가 고용하고 이런 걸 할 때 청진무역이라는 어떤 그 상호를 쓰는 청진무역.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앵커께서도 뭐 그런 경우 보셨는지 몰라도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예. 나 국정원 근무한다고 국정원 마크 새겨가지고 명함 쓰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못 명도 봤죠. 없죠. 예. 뭐 무역회사 무슨 회사 이런 거 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북한도 청진무역 이런 회사 마크를 달고 해외에 가서 공작을 합니다. 예. 그런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북한하고 수교 관계가 돼 있고 북한과 비자 없이 다닐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어떤 그 해외 공작 전초 기지로 활용되는 것이고 98년도에 그 파키스탄의 칸 박사와 북한과 접촉을 해서 박도춘 군수사업부장과 접촉을 해서 파키스탄의 그 P2 원심 분리기 고농수 우라늄 원심 분리기를 가져올 때도 칸 박사가 미국에 증언했어요. 말레이시아를 경유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레이시아는 북한 공작원들이 아주 활발하게 공작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명확하게 지금 점점 드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직접 정찰 총국이 하지 않고 한 2단계 이상은 세탁이 된 조직이 나선 것이 아니냐. 정찰 총국의 사주를 직접 받은 조직이 아니고 다시 한 단계 더 이렇게 하청이 내려간 이걸 이제 저쪽 계통에서 알바라고 그러는데 한 2단계 이상을 세탁한 알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부 하청을 줬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인도네시아 여성 같은 경우에는 누가 어떤 남성에게 100달러를 주면은 사람들의 이목을 끊는 행동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100달러를 주겠다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그게 이제 4명의 남자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그러나 살인을 시킨다면은 적어도 100달러 가지고는 안 되겠죠. 최소한 1000달러는 줘야 아무리 그쪽에 물가가 저기 싸도 1000달러는 줘야 살인은 정도는 아마 했을 텐데 100달러를 주면서 제안한 것 자체가 뭐 내가 저걸 나이브하게 고지 믿을 수는 없지만 리얼리티 쇼를 한다. 그냥 저 사람을 가서 끌어안고 이걸 갖다 뿌리고 얼굴에 붙여라. 그러면 이제 아마 연습 기간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지금 전날 거기를 답사했다는 보도도 그렇죠. 좀 나왔습니다. 예행 연습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가짜 스프레이나 가짜 이런 테이프를 주면서 연습을 시켰겠죠. 그러나 당일날에는 그걸 살짝 바꿔서 진짜를 주면서 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스프레이는 바로 뿌려도 사실 진짜 스프레이에 그 독약이 있다면은 이 가해자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농도가 높다면은. 근데 그건 아주 약해서 김정남이가 그냥 약간 그 쇼크 먹을 정도로 하고 나머지 얼굴에 갖다 붙인 이 초원에 진짜 독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김정남은 쓰러졌다. 바꿔치기. 네, 바꿔치기 해가지고. 그래서 저 여성들이 일단 핸드백에 뭐 독약이 있고 무슨 달러가 있고 전화기도 몇 대 있고 문제는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죠. 저 여성이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저 사람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알바지 절대 정찰총국에 고용된 말하자면은 그 정규적인 그런 공작원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날 이 공항에 와가지고 서로 스프레이를 뿌리기도 했다. 이거 이제 방금 전에 나온 언론 보도인데 그런데 신윤구 대표님 5초 만에 김정남이 살해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장난으로 뭐 연습 한번 했다고 하는데 5초 만에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그죠. 5초 만에 살해된 건 아니고 김정남이 이제 그 앰뷸런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총 한 30분 걸렸는데 그 작전을 하는 건 이제 5초 정도 걸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5초도 길죠. 만약에 정말로 훈련받은 진짜 공작원이라면은 1초도 안 걸려야 됩니다. 1초도 안 걸려야 되는데 5초라는 것은 지금부터 한번 시청자 여러분 한번 세보십시오. 5초가 얼마나 긴 시간인지. 그 5초 동안 김정남을 죽이는데 사용된 시간 총 5초라면 이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약품이 워낙 독성이 강한 약품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부검을 통해서 말레이시아 그 경찰 당국은 이 약품이 뭔지 지금 알고 있을 수 있지만 뭐 지금 도거 복에서 추출한 것이다. 또 뭐 VX라는 것이다. 어쨌든 청산가리보다는 훨씬 더 강한 독성의 어떤 그 호흡기로 들어간 그 약품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인해서 5초 만에 김정남이 제압이 된 것이죠. 쓰러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또 거기서 이제 일본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워낙 허술하기 때문에 뿌리긴 뿌렸지만 김정남이 그런 다음에 화장실로 갔단 말이에요. 화장실에서 누군가가 기다린 거 아니었느냐는 또 의혹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화장실에서 아마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 2차로 독침을 찔렀을 수 있고, 물론 뭐 독침 흔적은 지금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만은 거기서 또 마취제, 북한이 이제 단동이나 이런 데서 쓰던 수법인데 앞에다 갖다 탁 붙이면 이게 마취되거나 죽습니다. 2차 공격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김정남 같은 경우에 직감적으로 이건 독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가 있겠죠. 독이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이미 호흡을 했다는 것 같답니다. 강한 어떤 그 역한 냄새를 맡았다고 하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 피부에 묻은 거라든지 이걸 씻어내기 위해서 아직 이제 정신이 있는 상태니까 그 화장실에 가서 씻어내려 했을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김정남이 화장실까지 가게 만들고 그 자리에서 즉시 죽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저 사람들의 실력이 굉장히 깔끔한 그런 실력은 아닌 것 같다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김초롱 씨도 나오셨는데 지금 청부살인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데 김정남에 대해서 과거에도 청부살인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보도도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원래 뭐 우리 정보기관에서 증언을 하기를 5년 전에 먼저 살인을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그래서 살인을 지시를 했는데 그동안에 왜 그러면 하필 왜 이 타임이냐 이런 생각을 해볼 때 글쎄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중국의 보호 속에 있는 중국 때문에 못 다치다가 사실 지금에 와서는 중국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하필이면 왜 아주 그 세련된 암살을 기도를 했으면 호텔 같은 아주 조용한 데를 할 텐데 그런데 제일 사람이 많은 공항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주 허술한 방법으로 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뭔가를 누구에게 암시를 주려는 게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그렇죠. 만약에 중국에서 말레이시아까지 오는 데서 그거를 모니터하고 감시하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잡히지 않은 남성 3명. 그렇죠. 그 사람들을 잡는 게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말레이 경찰이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레이 경찰의 지금 발표와 뭐 시신을 또 넘겨주겠다는 부총리의 발표나 말레이 경찰 당국은 지금 어느 정도 저 여자 2명을 체포하고 또 남자 보조원까지 체포했다면은 대충 그 사람들이 청부 살인범이든 아니든 뭔가 독약이라든지 이 성분에 대해서 어떤 수사를 이 자백을 받아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지 않으면서 벌써 시신 송환인 이런 순서가 좀 뒤바뀐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우리 국민들을 혼란시키고 있는데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이번 그 암살에 대해서 상당히 계획적이었고 우리 김초롱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좀 뭔가 보여주기식일 가능성도 높다. 중국이 또 그동안 마카오나 이런 데선 경호를 잘했는데 이번엔 분명히 저런 사건이 벌어지고 쓰러지고 화장실 가는 동안 경호원이 따라오지 않았다는 건 아무도 경호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그 반증이 또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김정남이 지금 운명은 저기서 끝날 수밖에 없는 어떤 주변 국가든 북한 당사자든 뭐 우리야 뭐 김정남에 대해서 언론에 관심만 있지 무슨 다른 관심은 가지질 않았기 때문에 그 원인은 시간이 좀 지나야만 드러날 것 같습니다. 신 대표 청부살인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뭐 한족을 고용해서 그런 시도도 있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색한 건 아닙니다. 낯선 건 아니고요. 북한 청부살인 아닌 것이 사실은 더 정상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아웅산 테러라든지 칼기 폭파 사건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북한이 직접 한 그 테러 아니겠습니까? 이 북한이 직접 한 테러에 바로 검거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아웅산 테러 같은 경우도 당시 버마, 그때는 버마, 지금 미얀마라고 하지만 예. 그 버마가 공산국가였어요. 즉 북한하고 아주 가까운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영토에서 자신들 허락 없이 예. 그런 그 외교 행위를 하고 있을 때 테러 행위를 발생했기 때문에 북한과 심각한 외교 마찰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말레이시아라는 굉장히 중요한 자기네들의 대외 어떤 공작 창구인데 예. 여기가 만약에 봉쇄가 된다면 사실은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죠. 따라서 이런 곳에서 작전을 하는데 직접 하는 것보다 사실 동남아에 예. 뭐 어떤 중국의 삼화폐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글로벌 조직들이 많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어쩌면 훨씬 더 안전하고 실패했을 때도 저는 부담이 없죠. 분명히 여기에 바로 북한 사람이 바로 그냥 고용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돈을 얼마씩 주고가 아니고 최소한 2단계 이상을 거쳐가지고 점조직처럼 예. 2단계 이상을 거쳤기 때문에 북한 정부라는 것이 북한인일 수는 있어도 그게 북한 정부라는 것이 발각되기에는 굉장히 힘든 구조를 일부러 만들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청부가 훨씬 더 안전한 신 것이죠. 대표님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가 되네요. 말레이 정부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수사 진전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